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60년대생 선배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까지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는 뒷전이었던 분들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2026년부터 바뀌는 연금제도는 여러분의 생존권과 같습니다. 국가가 주는 정당한 혜택을 단 1원도 놓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이번에 바뀐 기준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줄 확실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노후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러 지금 바로 떠나보죠.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줄 확실한 이정표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2026년이라서 우리 63년생 선배님들이 아주 중요한 해이죠. 드디어 만 63세가 되어서 연금을 처음으로 받기 시작하는 주인공이시네요.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1961년생과 62년생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배님들은 이미 수령 중이시니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확인하면 되죠. 반면에 1964년생 선배님들은 내년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셔야 해요. 내년인 2027년이 되어야 만 63세가 되어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태어난 연도별로 수령 나이가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죠. 19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만 63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죠. 하지만 19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나이가 한 살 더 늘어납니다. 이분들은 만 64세가 되어야만 첫 번째 국민연금을 손에 쥐게 되죠. 마지막 막내 격인 1969년생 선배님들은 만 65세가 기준이죠. 국가에서 정한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다 보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에 이어서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나누어 볼까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무조건 만 65세가 되어야 신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63년생 분들은 기초연금은 안 되죠.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려서 2028년이 되어야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하지만 1961년생 선배님들은 올해 만 65세가 되는 아주 기쁜 해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시기이죠. 정부에서는 해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액을 발표합니다. 2026년, 올해는 그 기준이 작년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바뀌었죠.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라면 월 소득 인정액이 238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신다면 381만 원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 금액은 작년과 비교하면 약 4% 정도 인상된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예전에 소득이 조금 높아서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가능성이 커요. 과거에는 선정 기준액이 낮아서 억울하게 못 받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수혜 대상이 크게 넓어졌죠. 1961년생 중에서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서두르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늦으면 나만 손해를 보게 되죠. 주변을 보면 재산이 조금 있어서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계산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공제되는 항목이 의외로 많죠.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우선 내가 238만 원이라는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면 월급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국가에서 정한 복잡한 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 인정액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60년대생 선배님들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인공이시죠. 젊은 시절 흘린 땀방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제는 받으셔야 하죠.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의무가 있고 여러분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왜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볼게요. 재산은 어떻게 평가되고 소득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유리하죠. 복잡한 숫자 이야기라 지루할 수 있지만 내 돈을 지키는 소중한 공구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 재산입니다. 집값이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지방과 도시의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재산 계산법과 공제 혜택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죠? 2026년에는 일하시는 선배님들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월급에서 118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보죠.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118만 원을 뺀 82만 원이 남아요. 이 82만 원의 70%인 약 57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고 있어도 생각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게 책정되니 안심하셔도 돼요. 다음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재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재산은 건축물과 토지, 그리고 임차 보증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선배님들이 사시는 집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역별로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이 다르다는 점이죠.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각각 공제해주죠.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재산에서 제외해드리고 있어요. 대도시에 4억 원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재산은 2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월 환산율을 곱하면 한 달에 약 88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죠. 양도가구 상정 기준이 238만 원이니 4억 원 집도 충분히 통과됩니다. 이렇게 계산법을 알고 나면 왜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금융재산도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은 무조건 공제해드립니다. 남은 금액에서 다시 부채를 빼고 남은 순수 자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죠. 혹시 병원비나 생활비로 빌린 대출금이 있다면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빌린 돈은 내 재산이 아니기에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동차도 배기량이 낮거나 연식이 오래된 차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가 되죠.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면 집값처럼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아 부담이 적습니다. 내가 타는 차가 고급 차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 미리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238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죠.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선배님들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확신이 조금 생기셨어요. 국가는 선배님들을 위해 이렇게 세심한 기준을 마련해 두었죠. 여전히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현장에는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신청하면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자녀의 경제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도죠. 오로지 본인과 배우자의 상황만 보기 때문에 당당하게 신청하셔도 돼요.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녀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전혀 없죠.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도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제 신청 사례를 통해 내 연금이 얼마가 될지 예측해볼까요? 어떤 분들이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는지 보면 본인의 상황도 예측이 가능하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매 연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혼자 사시는 박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박 어르신은 현재 시가 5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은행에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현금 3천만 원이 들어있죠. 이분은 과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 함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은 대도시라서 아파트 가격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주죠. 남은 3억 6,500만 원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121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현금 3천만 원에서도 2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드립니다. 남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3만 원 정도예요. 결과적으로 박 어르신의 총 소득 인정액은 124만 원이 됩니다. 안독가구 기준인 238만 원보다 낮아서 전액을 받으시죠.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시는 김철수 선배님 사례예요. 김 선배님은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월 200만 원을 받으시죠. 배우자분은 소득이 없으시고 지역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집값은 공시가격으로 3억 원이고 자동차는 2000cc 승용차이죠. 김 선배님의 근로소득부터 계산을 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월급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 118만 원을 빼면 82만 원이죠. 여기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하면 57만 원이 남아요.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근로소득은 이렇게 크게 깎아줍니다. 다음으로 3억 원짜리 집은 중소도시 공제 8,500만 원을 적용하죠. 남은 2억 1,500만 원을 월 소득으로 바꾸면 약 72만 원입니다. 자동차는 2000cc라서 고급 차량이 아니니 일반 재산에 포함되어 차값이 1,000만 원이라면
여기서 월 3만 원 정도가 추가로 잡히죠. 김 선배님 부부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132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부부 가구 선정 기준인 381만 원에 비해 아주 낮은 수치예요.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셔도 소득공제 혜택 덕분에 충분히 받으시죠. 정부에서는 일하는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탈락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원인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3000cc 이상의 대형 자동차 보유이죠. 차값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배기량이 크면 전액 소득으로 칩니다. 5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타고 있다면 월 500만 원 소득자로 봐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무조건 탈락하게 됩니다. 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 명의의 차량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 하죠. 또한 자녀 명의로 된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시가 6억 원 이상의 자녀 집에 살면 무료 인차 소득이 발생합니다. 집값의 7% 정도를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준액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에 완벽한 기준은 없지만 꼼꼼히 따지면 길은 반드시 보입니다. 내가 가진 빚이 있다면 금융기관 대출은 물론 사채도 인정이 되죠. 2026년은 선정 기준액이 역대급으로 상향된 특별한 해이죠. 주변 친구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라요.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상담과 신청을 한 번에 도와드려요. 이런 좋은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는 나에게 더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미리 받는 조기연금이 나을지 아니면 늦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이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평생 수령액이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경제 상황에 맞는 황금 비율을 찾아보죠. 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노후의 소득 공백기라는 거친 파도를 앞두고 많은 분이 고민에 빠지시죠. 일찍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지 않으면 늦춰서 더 많이 받을지 말이죠. 이 선택에 따라 여러분이 평생 받는 총액은 억 단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찍 받는 조기연금의 실체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생계비가 급한 분들을 위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하지만 그 대가는 평생 따라다니는 감액이라는 무거운 꼬리표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 금액이 깎이게 되는 방식이죠. 100만 원을 받을 분이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7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참 막심해요. 기대 수명이 100세에 육박하는 시대에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죠. 65세부터 95세까지 30년 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조기 수령으로 인한 총 손실액은 1억 8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죠. 이는 지방의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이나 다름없는 매우 큰 자산입니다.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다 노후 빈곤의 늪에 빠질 위험이 아주 커요. 반대로 나중에 받는 연기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더 가산되죠. 5년을 꽉 채워 늦추면 무려 36%를 더 받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100만 원을 받을 연금이 136만 원이 되어 평생 지급되는 보험이 되어 현재 소득이 있거나 건강이 허락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자산은 없어요. 시중은행의 예금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국가가 평생 보장해주죠. 다만 연기연금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해요. 너무 늦게 받기 시작해서 수령 기간이 짧아지면 총액이 줄 수도 있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황금의 손익분기점은 대략 수령 후 15년 정도예요. 80세를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늦게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죠. 생계비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제때 받거나 연기하는 것이 좋아요.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깎이지 않게 지키는 것이죠.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사실이죠.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라는 것인데 이게 정말 손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감액이 된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액이 되어도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받는 것이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에요. 10만 원씩 10년만 받아도 1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내 통장에 쌓입니다.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내 노후 자산을 스스로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죠. 이제 여러분은 언제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과 자금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시기를 직접 결정해 보세요. 결정이 끝났다면 이제 이 모든 혜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신청 비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하죠. 국가는 여러분에게 먼저 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하는 경로를 하나씩 짚어보죠. 그 중에서도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국적이 여러 개인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정이 생겨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와 다른 분들이 계시죠. 이런 거주 불명자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지가 불분명해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를 가셔도 친절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어디서든 신청서를 접수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심사를 거쳐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안전망이죠. 다음으로는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복수 국적자 선배님들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죠. 국내에서 1년 중 183일 이상 머물고 계신다면 정당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국적 문제로 미리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놓인 분일수록 국가의 도움이 더 절실하실 겁니다. 2026년 바뀐 기준은 이런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있는 중이죠. 복잡한 상황일수록 전문가와 직접 대면해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죠.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절대 돈이 나오지 않아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니 단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하죠. 혹시 주변에 소식을 모르고 계시는 지인이 있다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밖으로 나오기 힘든 어르신들도 신청할 방법이 있으니까요.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해드리고 있죠. 이런 세심한 서비스는 사회가 어르신들을 존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찾아 누려야 할 때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기준액이 오르면서 작년에는 안 됐던 분들이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특히 부채가 있거나 근로소득이 적은 분들은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죠. 2026년에 발라진 혜택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선물과 같습니다. 이제 연금을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헛걸음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와 방문 경로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죠. 아주 간단한 준비물만으로도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연금이 찍힐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노후를 꿈꾸는 선배님들에게 연금은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챙겨서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들을 지금 바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들을 지금 바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죠. 살고 계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면 서류 작성을 도와주니 기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좋죠. 담당 공무원과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해보는 과정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아주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죠.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집에서도 뚝딱 처리가 가능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만 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끝납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한 자녀분들에게 대신 부탁을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죠. 언제 어디서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온라인의 장점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선배님들을 위한 특별한 방문 서비스도 있죠.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를 걸어 찾아뵙는 서비스를 지금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여러분의 집으로 방문하여 모든 신청을 도와드리죠. 거동이 힘들다고 해서 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직접 여러분의 안방까지 찾아가서 연금 혜택을 꼼꼼히 챙겨드리고 있어요.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들을 다시 한번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본인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하나이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이 입금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도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통장 번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이 안전하게 들어오죠. 배우자와 함께 사신다면 배우자의 관련 서류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죠.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러 갈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함께 필요해요. 또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죠. 서류가 부족해서 주민센터를 2번 가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미리 체크하세요. 혹시 현재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다면 임대차 계약서도 가져가시는 게 좋죠. 임대차 계약서는 재산 산정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데 아주 핵심적인 서류이죠. 보증금 액수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지참하시길 바라요. 준비물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신분증과 통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해 주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6년에는 신청 과정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간소해지고 편리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 서비스들이 시행되고 있죠. 이제는 서류 걱정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일은 절대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시간을 내어 신청하면 평생 매달 든든한 노후 자금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일은 바로 이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연금은 신청 한 달부터 지급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날짜를 잘 보세요.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그 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 차이로 한 달치 연금을 날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가 노후의 평온한 행복을 결정짓는 소중한 열쇠이죠. 이제는 신청을 마치고 난 뒤에 연금을 더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연금을 받으면서도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특히 통신비 할인이나 지하철 무료 이용 같은 부가적인 혜택도 참 많아요.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혜택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보도록 하죠. 연금 수급자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 할인 소식이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통신요금을 매달 최대 50%까지 감면받습니다. 최대 11,000원까지 할인이 되니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을 크게 줄여주죠. 한 달에 10,000원이면 1년에 12만 원이 넘는 소중한 노후 자금이 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요. 주변 대리점을 방문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 손주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줄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선배님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알아볼까요? 만 65세가 넘으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패스를 신청하시면 바로 나오죠. 이 카드 한 장이면 전국의 지하철을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타실 수 있어요.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죠. 일부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택시 바우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혜택이 다르니 본인이 사는 곳의 지원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박물관이나 고궁 같은 문화시설도 대부분 무료이거나 할인이 됩니다. 은퇴 후에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이보다 좋은 혜택은 없죠. 또한 주거와 관련된 세금 혜택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신 1주택자 선배님들은 재산세 감면을 받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령자 세액공제 비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줍니다. 혹시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걱정되셨다면 조금은 마음을 놓으셔도 돼요. 여기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 할인도 함께 따라오죠. 명절기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지원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자격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은 혜택이 열리는 것이죠.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연금 수령과 함께 완화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죠. 병원을 이용할 때도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다양한 의료 혜택이 있어요.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을 받을 때 국가 지원을 통해 비용을 아끼게 되죠.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만큼
행복한 노후는 없을 거예요. 이런 모든 부가 서비스들은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리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복지이죠. 작은 혜택들이 모여 선배님들의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정보들을 널리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혜택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매달 나가는 수신료도 아낄 수 있는 법입니다. 지역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우선 참여할 기회도 주어지고 있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혜택이죠. 이러한 혜택들은 선배님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후의 자존감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아주 소중한 장치들이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아주 큰 행복입니다. 이제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볼 시간이죠. 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깎이는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어떤 경우에 수급 자격이 변동되는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소중한 연금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장으로 가기 전에 연금 유지를 위한 핵심 수칙을 바로 확인하죠. 연금 지급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짚어볼게요. 지금 바로 소중한 내 연금을 지키는 안전수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니죠.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정기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상이나 소득의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등 가구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 신고해야 하죠. 거주지가 바뀌거나 소중한 재산 상태가 크게 변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화를 제때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이 환수될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는 정기적으로 선배님들의 소득과 재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매년 진행되는 정기조사를 통해 기준을 맞추게 되죠. 자동으로 확인되는 정보가 많지만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에 변화가 있다면 꼭 문의를 하세요. 또한 해외에 장기간 머무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잠시 중지될 수 있어요. 여행을 가시거나 자녀를 보러 나가실 때 이 기간을 잘 체크하셔야 하죠.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수급이 정지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죠. 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관리가 아주 엄격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생활하시는 대부분의 선배님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평소처럼 생활하시되 주소지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수정만 해주세요.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안내를 못 받는 일이 생기면 아주 곤란해요. 이제 2026년 연금 배변혁에 대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꼼꼼히 봤죠. 60년대생 선배님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대응 전략도 함께 나눴어요.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중에서 무엇이 유리한지도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1961년생부터 69년생까지 여러분은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녀 뒷바라지와 부모님 봉양 사이에서 본인을 돌볼 틈이 없었죠. 이제는 국가가 주는 혜택을 통해 조금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셔야 하죠. 오늘 배운 정보들이 통장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안일원도 놓치지 말고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모두 챙기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온한 일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로서 곁에 머무르며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모여 더 따뜻한 노후를 만드는 정보가 널리 퍼질 수 있죠. 다음에도 선배님들께 꼭 필요한 돈이 드는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